자, 그 다음 파트에 보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조금 있고 또 이제 부등식 나오고 막 그럴 텐데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부등식 중에 항상 성립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불러요. 절대부등식. 그래서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증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거기서 이용되는 이 실수의 성질을 좀 보자. 부등식은 실수범위잖아. 그러니까 실수범위 안에서만 뭔가를 알아내면 돼요. 자, 우리가 당연하게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제곱하면 0 이상인 건 항상 성립하죠. 이런 게 다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맞는 말. 이렇게 써도 항상 맞는 말.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니까. 이런 게 다 절대부등식이고 어쨌든 성립하는 성질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모든 수의 절대값이랑 제곱을 하면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좀 참고로 알아놓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와 a가 b보다 커. 그럼 당연하게도 얘를 이항시켜서 이런 것도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좀 해볼게요. 요건 좀 이제 하다가 내가 설명할게. 자,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쓰일 텐데 요거 자 봐보자. 얘는 두 가지 방법 설명해 볼게요. 하나는 완전 제곱식이야.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 a 제곱 b a의 개수 b 건우야 절반 제곱 치면 얼마?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a의 개수 절반의 제곱 얼마? 4분의 b제곱을 더하고 빼요. 0 더했죠. 0을 더했어요. 이상 없는 거고 원래 있는 거. 얘는 이제 성립하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앞에는 완전 제곱식 써주고 둘이 더해서 이거예요. 근데 모든 실수고 모든 실수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래서 항상 성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놈을 역시나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판별식 써보려고. 판별식.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b제곱이네요. 얘 항상 이렇게 되겠는데? 실수니까. 그럼 얘를 2차 함수로 인식했을 때 2차 함수로 봐줬을 때 2차식으로 봤을 때 x축이랑 안 만나거나 접하네. x축이랑 안 만나거나 접하니까 이런 그림으로 인지하고 항상 x축 위에 떠있거나 만나는 형태 항상 성립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이는 방법 하나. 이런 게 다 증명인데 오늘 좀 해보려고. 첫 번째 확인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기억을 떠올려봐 이제. 공통수학 원 앞쪽에 곱셈 공식 형태에서 이거 했는데 우리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었냐면 2분의 1 빼주면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A, B, C가 실수라면 빼서 제곱하면 0 이상, 0 이상, 0 이상 3개 더해도 0 이상 2분의 1 곱해도 0 이상 항상 이게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가 설명해 볼게. 뭐 드모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있는데 좀만 이따가. 16번 A, B가 실수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우리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보일 때는 처음부터 얘를 쓰는 게 아니야. 잘 봐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뺄 거예요. 뭔 느낌이냐면 7은 5보다 커. 왜? 7 빼기 5는 2 나오는데 얘가 0보다 크거든. 그래서 다시 말하면 7 빼기 5는 0보다 크단 말이야. 이항시켜서 나오는 결론처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쩌고 저쩌고 다 해서 결론이 이거니까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보여줄 때는 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요걸 한번 빼보려 그래. 만약에 뺐는데 0보다 작으면 넘겨서 얘가 큰 거고, 그런 건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볼게요. 요 놈을 정리해보자. a제곱 2ab b제곱에 4ab 빼면 이렇게만 계산이 돼서 뭐라고 써요?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자, ab가 실수예요. 빼도 실수죠? 제곱을 하면 항상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죠? 부등호는 여기서 처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하고 4ab를 이항시켜서 따라서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얘가 더 크구나, 얘가 더 작구나, 이렇게 마무리. 이해됐죠? 2번도 해볼게. 자, 2번은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증명하기 힘든 형태에서 제곱을 하는 경우도 있어. 봐봐. 자, 얘는 절대값이 각각 붙어 있는 거랑 전체의 절대값이랑 좀 다른 애거든? 봐봐요. 7 빼기 5, 마이너스 7 더하기 5의 절대값이랑 다르죠? 얘는 2 나오고요. 얘는 12 나오죠? 다른 친구야. 똑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친구구나 하고 보는 게 맞겠지. 일반화 시키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요는 각각은 그냥 보기 힘들어. 자, 아까 봤던 것 중에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할 거예요. 자, 봐봐. 요놈 제곱을 해서 요놈 제곱을 빼볼게. 똑같아. 빼는 건 똑같아요. 빼서 뭔가 일이 생기나 한번 봐볼게요.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 자, 그럼 얘는 그냥 제곱이랑 똑같고요. 잘 봐. 절대값 a제곱이니까 a만 그냥 살아나고요. b만 그냥 살아나고 가운데 있는 하나, 둘, 셋은 절대값이 사라지는 친구는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니야. 얘는 있어야 돼. 곱셈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좀 생략하면 a제곱, b제곱은 똑같이 있고 2ab가 묶여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 안 했던 절대값의 성질 하나는 또 어떤 수, 모든 실수들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자기 자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0과 양수를 가지지만 얘는 모든 부호를 가질 수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서 양수나 0 이렇게 빼버리면 얘는 항상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뺀 거예요. 여기서 절대값 x를 이항시킨 거예요. 이렇게 0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시작했지.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 제곱이 큰 거고 따라서 얘보다는 얘가 큰 거죠. 각각의 절대값이 크다. 지금 문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상관없어요. 반대로 갔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자, 다음 내용은 이 부등식이 하나 나올 텐데 앞으로 이 내용이 계속 수능 때까지 써먹을 거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으로서 설명해 볼게요. 봐봐. 어떤 두 실수가 양수일 때, 양수라는 게 양의 실수 범위예요. 플러스 가지고 있는 실수들일 때 이게 항상 성립한다 해서 수만 가지의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에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야. 얘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근데 뭔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두 양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수의 합의 나누기 2를 했잖아. 요것이 두 수의 평균이지. 이거를 수학에서는 산술평균이라 불러요. 두 수의 평균. 흔히 알고 있는 평균들. 오른쪽에 있는 이 곱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붙여놓은 루트 AB는 수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분류가. 그 중에 도형을 다루는 기하, 그런 기하 측면에서 평균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흔히 써먹는 건 얘야. 그래서 이 식은 두 수의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서 여기 봐.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걸 부등식으로 써놓은 거고 얘가 항상 성립해요. 그래도 처음에 내가 무작정 써먹으라고 하면 안 되고 보여주긴 해야겠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증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봐봐. 역시나 얘가 크거나 같은데 처음에는 모른다 치고 빼서 뭔가를 할 거고 그 전에 얘는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 봐봐. 자, 두 수를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빼볼 거예요. 이렇게. 제곱을 해서 뺐어. 봐봐. 4분의 a제곱 b제곱 2ab에 통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제곱은 가만히 있고 2ab가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a, b가 양의 실수기 때문에 빼도 실수, 나누기 2 해도 실수, 제곱해도 실수.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0의 제곱도 있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뺐어. 참고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빼면은 얘가 큰 수예요, 원래. 그래서 이 항시켜서 요놈 제곱이 더 크고 루트 씌워서 원래 돌아가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쓸 때는 알았어. 이제 이거를 너무 얘기가 기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막 산술기야 이렇게 막 부르게 될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항상 성립하는데 두 양의 실수에 대해서 둘이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고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거야. 그래도 원리를 알고 풀어야지.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아까는 이 절대부등식 뒤에 붙은 등호 조건이라는 걸 다 생략을 하고 갔는데 이제는 설명해야 돼서 잘 들어봐요. 이제부터는 등호 조건이라는 게 생겨. 무슨 말이냐면 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커도 되고 같아도 돼요. 근데 같을 때의 조건을 좀 써줘야 돼. 잘 봐. 2분의 a-b의 제곱은 0. 얘를 풀게 되면 정리를 하면 뭐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0제곱이 0이거든. 그럼 얘가 0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넘겨서 a는 b.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a는 b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써요. 또는 등호 조건 a는 b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어쨌든 체크하고 생각하려는 연습까지 해야 돼. 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해 하고 좀 특수한 경우를 알아놔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요거 말이야 요거. 봐봐.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랑 항상 얘가 크거나 같은데 같을 때의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나중에 갈 때 좀 써먹어야 되니까 좀 알아놓고 산술기야 이 부등식을 언제 써먹냐? 지금 이 형태를 잘 보시면 봐봐. A, B라는 건 합이지. 이 합은 어쨌든 얘는 어떤 숫자예요? 합은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 구할 때. 근데 상황이 곱이 주어질 때. 설명해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 일단 얘기는 해놓을게요.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은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합의 최소값. 이럴 때 써먹고요. 또는 곱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제곱하면 곱이 나온단 말이지. 곱은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곱은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얘는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
이런 상황에서 쓰이게 돼요. 당연히 양수 안에서만. 음수는 안 통해. 방금 했던 그 산술기와 부등식을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자,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값. 그런 상황을 모르더라도 한번 써볼 수는 있어요. 일단 x, y가 양수라고 주어졌고 1번은 이렇게 주어졌지. 우리가 쓴 건 뭐냐면 잘 봐. 2x 더하기 3y 얘 더하기 양옆에 있는 수가 a 더하기 b로 인지하면 돼.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곱이에요. 곱이라는 건 너희 둘의 곱이야. 얼마? 6xy 이렇게 절대 부등식을 하나 써주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써준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좌변 값이 얼마라고? 10이라고 줘졌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얘는 6 이하. 방향만 잘 보세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제곱 6으로 나누면 xy는 6 이하에서 최대값 얼마? 6 되죠?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연습을 좀 해놓을게. 자, 등호 조건 체크까지 계속 해볼게요. 등호 조건 체크는 계속 해볼게. 자, 둘이 더해서 12인데 별거 없어. 더하기 양옆에 있는 두 수가 똑같을 때 이 등호는 성립해요. 그러니까 2x랑 3y랑 더해서 12 나왔는데 둘이 똑같으려면 하나에 얼마? 6이겠죠? 2x가 6이고 3y가 6일 때 등호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x가 3이고 y가 2일 때 그런 상황에서 이 최대값 6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또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걸 풀래요. 그래 알았어. 2x랑 3y랑 같을 때. 그러면 또 들어가면 돼요. 뭐 누구 하나 들어간다면 소거돼서 뭐 6y가 12 또는 3y에 2x가 들어가면 4x가 12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 2번 자 얘는 xy가 8일 때 요놈의 최소값 구하세요 하면 산술기하 부등식을 x 더하기 2y로 쓰는 거예요. 얘는 그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2의 곱 이렇게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xy가 얼마라고? 8이네요. 들어가주면 루트 16에 4, 2, 8 답은 얼마예요?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은 8 마찬가지로 등호 조건까지 가볼까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체크해야만 맞출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연습할게요. 이제부터는 연습할게요. 자, x 더하기 2y니까 x랑 2y랑 같을 때 이 최소값 8이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이것도 있고 x, y 곱은 8도 있죠. 들어가 볼게요. x 자리에 2y, x 자리에 2y. 이거네. y 제곱은 4. y는 뿔마 2인데 양수예요. y가 2니까 x는 4. 그래서 여기까지도 알아놓는 연습. 안 물어보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얘의 최소값 구하고 그때의 x값 y값 구하세요 까지가 시험 문제야. 그 다음 18번 a, b가 양수일 때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시험 유형의 시작이에요. 이것처럼 나오진 않겠지만 잘 봐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이 부등식을 풀다 보면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개를 적용시키는 문제가 생길 거야. 자, 한번 봐봐요. a 더하기 b분의 1. 우리 양수에다가 역수 취해도 양수예요. 여기 봐. 얘는 그거나 같다. 2 루트 2의 곱 b분의 a. 요거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페이크 아니고. b 더하기 a분의 4. 얘는 그거나 같다. 2 루트. 건우야 누구? a분의 4b. 얘도 항상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맞는 말이야. 그래서 둘이 곱해놨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 둘이 곱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둘이 곱하면 4 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b 해서 a 사라지고 b 사라지고 2, 4, 8 하면 정확하게 틀려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 돼요. 이 유형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풀면 틀리거든. 이상하지? 네.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야. 근데 곱하면 틀려요. 답 봐봐. 지금 하는 내용을 이해해야지 시험 문제 이 유형을 맞출 수 있어.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등호 조건이에요. 잘 써볼게. 여기 보세요. 지금 요 부등식, 여기 산술기와 부등식의 등호 조건은 뭐냐면 A와 B분의 1이 같을 때예요. 여기다 써놓을게. 등호 조건은 이거고 양변에 B를 곱해서 A, B 곱은 1일 때가 등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최소값을 가지는 상황은 이때야. 두 번째 부등식이 최소값을 가지는 상황은 B는 A분의 4랑 같을 때예요. 양변에 A를 곱하면 A, B 곱이 4일 때예요. 그래서 등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면 따로따로 곱 가능해요. 근데 지금 봐봐. A, B라는 문자를 하나로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얘가 X야. 얘가 X야. X가 1이면서 4인 숫자 있나? 1이면서 4인 숫자가 있어요? 그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둘이 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등호 조건이 통하는 문제가 있어. 통한다는 건 동시에 만족하는 문자값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아닌 경우야. 그래서 따로따로 쓰는 건 괜찮지만 합치는 순간 땡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안 되는 예시고요. 뒤에 되는 문제도 하나 소개해볼게. 자,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소리요. 얘는 틀린다. 자, 이제 올바른 풀이 갑니다. 올바른 풀이는 전개부터 해볼게요. 전개해서 A, B 4, 1, AB분의 4. 선생님이 산술기하를 쓴 게 아니라 식을 전개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상한 건 없는 거야. 정리하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얼마? 5. 이해되죠? 자, 여기서 써야 돼요. A랑 B가 양수기 때문에 곱해도 양수죠. 역수도 양수죠. 그래서 얘네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게. 잘 봐봐. 그대로 쓰시면 돼. A, B를 하나로 보고. 둘이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의 곱 얼마? 4. 거기다가 5를 더해놨지? 양변에 5씩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익숙해지면 한 번에 가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 붙은 숫자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구나.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2, 2, 4 더하기 5, 9가 답이고요. 혹시나 몰라서 등호 조건을 확인해 보자면 얘랑 얘랑 같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둘이 같을 때 등호 조건이고 양변에 A, B를 곱해주면 전체 제곱이 4 나올 때 A, B 곱은 2 나올 때예요. 뿔마 2지만 음수 탈락. 그래서 둘이 곱해서 2 나올 때 또 안 통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진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나요? 요거 잘 정리해봐. 이렇게 풀면 왜 틀리는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은 할 줄 알아야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맞출 거예요. 그놈의 최소값으로 갈게요.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 거 쓰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그죠?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 루트 AB분의 1. 됐죠? 그래서 여기 등호 조건을 좀 써보자면 얘 등호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 얘는 얘네 둘이 같을 때인데 결국 풀면 이거지. 그럼 얘는 지금 등호 조건이 물론 똑같긴 하지만 같이 쓸 수 있겠죠.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둘이 곱해서 요놈의 최소값은 4 루트 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이 4 나와요. 아까랑 좀 다르지? 그래서 정리할 때는 여러 개의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을 써서 더하거나 곱하고 싶으면 등호 조건이 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자, 19번은 약간 변형하는 문제인데 x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4x 이거의 최소값 구하세요 하면 자, x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죠. 역시나 x-1은 양수니까 얘도 양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산술기와 평균을 써보자 해가지고 곱해. 여기까지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할 게 없다는 거야. 정리가 안 되지. 얘를 답으로 쓸 수는 없거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변형을 좀 해야 돼. 자, 우리가 앞에 더하기를 바꾸긴 힘들어도 요놈 정리만 잘 되면 답이 잘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에 곱해가지고 사라질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봐봐. 곱해서 사라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보자 해서 x 빼기 1 분모를 바꾸기 힘들어. 근데 얘 바꾸기는 조금 가능해요. 잘 봐. 얘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꾼다면 곱할 때 사라질 수 있겠지. 이게 변형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얘가 실제로 4x-4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됐어요 지금? -4가 추가됐으니 다시 돌아와라는 해줘야겠지. 이렇게 해주면 변형 끝.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주면 변형이 끝나요. 새로 생긴 부분에 보완을 시켰고 여기에 최소값 구하세요 하면 그거 나갔다. 요만큼 산술기야 쓸게. 2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 4 그리고 플러스 4는 원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얘가 2, 4 더하기 4, 8이에요. 봐봐. x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양수죠. 얘도 양수지. 그래서 쓸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변형하는 거 잘 정리해보고